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들, 그리고 이준석과 관련된 뉴스들 전부 다 검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검찰과 관련된 뉴스, 그야말로 재판과 관련된 뉴스들을 전부 모아서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이준석, 그 다음에 이재명, 그 다음에는 줄리 뉴스를 사실상에 이제 이 줄리스를 맨 먼저 퍼뜨린 열린공간TV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 홍문종 전 우리 국민의힘 새누리당 국회의원 오늘 2심에서요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겠는데요. 우선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 여러분께 1차적으로 한번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늘 민주당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개딸들까지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서 이걸 하나씩 풀어드리겠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이재명이 6일날 출두하라, 아침 10시까지 출두하라, 이 내용이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김현지 보좌관이 이재명 오늘 의원이 당대표가 말이죠, 정기국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문자를 보냈고요. 이 문자를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이재명이가 오히려 카메라에 나 좀 잡아주시오 하고 공개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주 의도가 불순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언론에 포착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이재명이가 결국은 이 공직선거법, 왜냐하면 9월 9일이면 끝나잖아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오늘 벌써 9월 1일, 내일이 9월 2일이지 않습니까?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검찰이 곧 소환한다. 저도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은 말이죠, 검찰이 어제 8월 31일 날 소환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8월 31일 날 알게 됐고, 그리고 이 김현지 비서관인데요, 당연히 보좌관들이 그러면 검찰에서 소환 통보가 왔는데 어제 통보를 받았는데 그거를 이 보좌관실에서 모른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만약에 보좌관들이 어제 몰랐다, 그러면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는 허술한 보좌관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허술한 보좌관일 리가 없겠죠. 왜냐면은 오늘 문자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김현지 비서관인데요. 김현지 비서관은 성남시장이 되기 이전부터 이재명과는 그야말로 거의 일심 동체처럼 움직인 측근 중에 측근이거든요. 그래서 성남시에 있다가 지사가 되니까 또 지사로 따라갔다가 이번에 국회의원 되니까 다시 국회의원으로 따라온 최측근 신복 중에 신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4급 상당 이제 보좌관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보좌관 한 실장 정도 될 거예요. 보좌관 중에서는 제일 높은 계급이요, 딱 4급이거든요. 4급 대우를 받는다. 그러면요, 보좌관의 왕이에요, 왕. 그럼 보좌관의 왕이 어제 이거를 검찰로부터 받았는데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직무유기라니까요. 그리고 또 직권남용이에요. 불성실한 보좌관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걸 몰랐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왜 오늘 문자를 보냈겠느냐? 그래갖고 전 세상에 알게 됐느냐? 이거는요, 여론전에 호도하는 거예요. 호소하려고 그래요. 여론전. 야, 이게 정치보복 나한테 이게 탄압한다. 내가 엊그제 8월 28일 날 당대표가 됐는데 불과 3일 만에 벌써 소환하라, 출당급하라. 이게 문재인 윤석열 정권의 검찰공화국이 하는 짓이다. 이게 정치보복 아니고 뭐냐? 탄압 인상을 줘가지고요, 과거에 그야말로 이 민주화가 되기 이전에 DJ라든가 YS 이런 사람들이 탄압받는 그런 민주 지도자 상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5년 후 대선에서 과거의 DJ, 과거에 탄압받는 YS 이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 열사인 이재명이가 이제 민주 열사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탄압받았다, 나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면 나를 대통령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이 호소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호소 전략, 민주 열사 투사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즉 DJ와 YS를 담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0.73% 차이로 졌지 않습니까? 이것만 딱 한 칸 터뜨리면은 내가 이제 이 DJ 딱 닮아간다, DJ 존경한다, 얼마나 지금 선거 때 그걸 우려먹었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5년 후에요, 시즌2로 가고 싶은 거예요. DJ, YS 시즌2. 그래서 오늘 이 프레임을 갖다가 이 보복 프레임으로 딱 밀어붙여가지고 내가 탄압받는다, 국민 여러분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탄압받는 나를 지지하고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에 심판해 주십시오, 이 프레임을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오늘 깐 게 아니냐, 고도의 꼼수고 역시 이재명다운 발상이다. 그래서요, 조국, 추미애, 박범계, 그 다음에
이재명이 이르기까지 전부 지금 민주당의 인사들, 꼼수 전략, 이중 전략, 그리고 이 여론 호도전, 그 왜곡 전략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깠다. 의도가 굉장히 불순하다.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알려졌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민주당 웬만한 이름 건 사람들은요, 정청래, 박찬대, 그리고 이제, 박성준이 대변인, 대변인이야, 그렇다고 쳐요. 그리고 개딸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뻔한 얘기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아니 죄가 그렇게 없어? 그러면 당당하게 가서 조사받아.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백현동 거짓말, 허위사실 유포, 그 다음에 대장동 허위사실 유포,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이 처장 허위사실 유포거든요. 그래서 이 허위사실 유포는 뭐냐?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자기가 민간 합동개발을 해가지고 민간인들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가지고 천문학적 이득을 갖다 줬잖아요. 근데 이 대장동 사태 문제가 어디가 있느냐? 이거는 자기 잘못이 아니고 새누리당이 당근으로 공공개발을 막은 거다. 공공개발을 막는 바람에 새누리당이 이 공공개발을 막는 바람에 결국은 민간인들한테 이익한 거 아니냐. 이것이 허위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거 허위사실로 걸려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백현동 사건에 관해서는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협조 요청을 해준 거예요. 용도 변경하면 안 되겠느냐. 왜? 지금 이제 식품연구원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되니까요. 협조 요청을 보낸 건데 이거를 갖다가 협박했다. 이거 국토부에서 내비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했다고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예요. 가짜 허위사실을 만들었어. 이걸로 걸린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그 다음에 백현동, 그 다음에 김문기 처장 이 세 건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제대로 걸리면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됐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요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이재명이가 그래야 방탄조끼 4개씩이나 만들어 놓고 지금 당대표,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당원 개정 이런 온갖 꼼수를 다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9월 6일 날 출두하라 그랬는데 과연 출두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출두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이재명이 자존심 때문에. 왜 그냥 자존심이 아니고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자 보십시오. 법카와 관련해서도 서면 조사만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남 fut볼클럽 사건도 서면 조사만 받았어요. 물론 그때는 문재인 정권이었고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슬이 싶어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거부할지 응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당당하게 나가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으로는 야 말도 안 되는 걸 소환했는데 무슨 나가냐 안 나간다 이렇게 해서요. 법조계에서는 출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요. 성남 풋볼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소환 요청, 경찰이죠. 아직까지 검찰은 처음이에요. 경찰에서 소환 조사를 요청했을 때 그야말로 강력히 반발했어요. 이게 이재명의 스타일이에요. 이 스타일로 본다면 이번에 검찰의 소환 조사도 핍박받는 현상, 탄압받는 인상을 주려면 검찰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나간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안 나가면 검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가지고 있는 파악된 자료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무조건하고 기소 조치는 검찰은 갈 수밖에 없다. 왜? 9월 9일 날 공소 시효가 끝나버리니까요. 저는 그러한 수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어떻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지요? 결사항전의 지금 자세로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현지 보좌관이 말이죠. 이거를 딱 띄우면서 이렇게 허위사실 3개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김현지 비서관이 한 큰 역할 중에 하나는요. 문자를 딱 고의적으로 딱 보낸 거. 그리고 둘이 다 짰겠죠. 그리고 짰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재명이는 탁 언론인들이 충분히 보고도 남을 게. 왜냐하면 요즘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문자가 노출돼가지고 얼마나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어요. 이게 아직도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 상황이, 그 후폭풍이. 이걸 아는 지금 정치인들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예. 그리고 언론대로 한 건 잡으려고 난릴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이재명이가 모르겠느냐.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하니 충분히 카메라가 포착할 수 있게 보여줬다. 이게 의도적인 거잖아요. 이게 하나 작전이고 또 하나의 작전은 전쟁입니다. 라는 말을 쓴 거예요. 전쟁입니다.
전쟁. 이 전쟁이라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들이요, 개딸들이요, 전부 다 일어나서 절대적으로 이재명을 지원해달라.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전쟁은 반드시 필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필수할 수 있게 지원해달라.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이재명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들이요, 전부 그야말로 촛불을 들어달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도를 보면요, 정치 탄압이라 반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사항전의 자세다. 그래서 전국이 급냉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 이 반발의 강도는요, 뭐 이미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는 대로 한마디로 이 검찰 공화국 탄압, 보복 이런 걸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메시지로. 자, 그래서 몇 건만 대표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개딸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바로 제명인의 마을에 지금 게시글이 이제 올라와 가지고요.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니 울잼 공격하네. 울잼은 우리 제명이의 약자. 울잼 공격하네. 정치보복 규탄한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고 이제는 촛불을 들여야 할 때다. 울잼 지키자.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호적인 댓글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공감 클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의 시위를 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박성준 우선 검찰 공화국의 정치보복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정청래 명백한 정치보복 이거 야당 탄압이다. 비열하고 전략한 모신 정권의 정치보복 그만둬라. 대가를 칠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제가 일일이 소개하지 않더라도 뭐 충분히 다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의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비해서요, 이제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는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미 의혹 대선 전부터 제기된 거 아니냐. 소환의 성실히 임하라. 소환의 성실히 임하라. 이러한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사항전과 그 다음에 이제 법치에 따른 철저한 수사를 지금 당부하고 있는 국민의힘과의 일대 전쟁이 지금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요, 이 박형수 원내 대변인도 입장을 밝혀가지고 대장동 게이트, 백혜동 게이트, 우일의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지대한데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우리 대통령실에서는요, 이재명의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말할 내용이 없다. 노 코멘트. 더 이상의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죠. 뭐 할 리가 있겠어요? 아니, 수사하다가 나온 죄를 대통령실이 어쩌라는 말이에요. 잘했다고 그러겠어요? 못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거는 알아서 검찰이 하는 겁니다. 예, 옳은 이 대응 방안이다. 이런 판단이 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의 줄리 의혹을 제기했던 열린공간 TV. 근데 여기가요, 이 소속 기자하고 PD, 이 경기도 소재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자, 지난 6월까지 이 열린공간 TV에서 이 기자, PD들이 같이 일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게 나눠져 가지고요, 각각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게 시민언론 더 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오늘 압수수색을 했는데 본래 열린공간 TV에서 얘기할 적에도 말이죠, 이 증거 같은 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문이고 기억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를 처음에는 밝혔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허구다, 가상이다 이런 얘기는 아예 빼버리고 그냥 접대부 줄리서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겁니다. 이게 일종의 명예훼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당시 선거 개표의 법률팀에서 열린공간 TV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고 오늘 그래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수사를 좀 빨리, 공소시효가 이달 9일이기 때문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달 25일 날 시민언론 더 탐사의 사무실 그리고 정천수 열린공간 TV 대표의 자택은 이미 압수수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이 방송인데요. 이 홍문종 의원, 전 우리 국회의원이죠. 횡령 배임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요, 징역 4년 6개월의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홍문종 의원은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년도에 13년도에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 총장으로 재직하면서요,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에 돌려받은 방법으로 7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고요. 2013년도에서 2015년도 IT 업체 관계자 2명에게
고급 차량 리스비 등 8,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한약 공진단을 받은 혐의로 그동안의 재판을 받아왔고 1심에서요 유죄 판결을, 그리고 2심에서도 이제 더 큰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요, 홍문종 의원은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해서 고급 승용차를 대공받아서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이러한 판결 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홍문종 의원은요, 노모께서 몸이 안 좋으시고 직접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하루만이라도 형 집행을 미뤄달라라고 호소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이 첫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또 잠시 후에 이어서 심야 방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구독을 하고 계신 분들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